부모님과의 이별, 부모님의 죽음, 저 꿈은 좀 연습을 해둬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님이든 누구든 뭐 나도 마찬가지죠. 내 스스로도 세상에서 사라지지만 결국에 관련된 어떤 의미는 분명히 남는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의미는 그 관계 안에서 굉장히 개별적이고 고유하게 경험을 했던 거기 때문에 50이 먹으면 지천명 뭐 다 알아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네, 예. 우리도 그 정도는 다 겪어봤어, 맛봤어, 뭐 나도 알아라고 할 것 같지만 예. 뭐 정년퇴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과의 작별이라든지 그다음에 몸은 또 왜 이렇게 아픈 게 많은지 이런 와중에 되게 사건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특징적으로 설명드린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타격을 입는 건 어떤 일일까요? 제일 먼저 이제 크게 다가오는 것들은 대개는 그 퇴직하고 관련된 부부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책에서 정년퇴직은 정년까지 버틴다 한들 살아서 맞이하는 장례식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관에 들어가는 네.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선생님 같은 전문의를 만나서 상담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우선은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예. 누구한테나 다 닥치는 문제고 피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우선은 인지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네, 거죠. 예. 그리고 네. 그럴 때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잖아요. 네. 상실감, 뭐 억울한 거, 뭐 슬프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느낌들이 들기 시작하면, 혹은 이런 감정들이 들려고 하기도 전에 뭔가 그거를 회피하거나 풀어버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네, 예. 대표적인 게 뭐 술 같은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뭐 꼭 술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술, 아니면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운동 같은 건 좋긴 한데요. 또 그게 지나쳐서 거의 운동에 강박적으로 이렇게 꽂히시는 분들. 맞아요. 그래서 예. 그런 감정들을 충분히 힘든 감정이긴 한데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거를, 혹은 일어나고 있는가를 느끼기도 전에 이제 그렇게 회피해 버리면 사실 문제 해결을 직접적으로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네. 제 생각엔 첫 출발점이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중요한 사건들이 내 안에서 어떤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는 거, 그거를 최대한 피하지 말고 그걸 좀 충분히 느끼고 인지하는 거, 이 부분이 일단은 그 첫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이건 내 감정이건 회피를 하지 말고 직접 마주하는 것, 예. 찬찬히 좀 바라보는 예, 그렇죠. 뭐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0년 전에 이제 정년퇴직을 했는데요. 네. 평소에 뭐 대화가 막 풍부할 부부가 되게 한국만이겠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막 말 많이 하는 부부는, 중년 이상의 부부는 재혼 커플은 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말이 없다가 갑자기 시간이 났잖아요. 늘어나는 게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제일 어려운 게 이 퇴직 전후 혹은 갱년기 전후 해서 이 부부 사이에 어떤 역학관계나 그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빈둥지중이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물론 그게 영향이 클 수도 있지만 그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종의 어떤 쐐기 같은 역할이랄까요? 그 세 명이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아는 사람 같이 끼워서 세 명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좀 그런 어떤 긴장도나 어떤 텐션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근데 그 중간에 양념 역할을 하던 사람이 예를 들면 빠지게 되면, 그래서 단둘이만 남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 그 다루고 싶지 않았던, 혹은 이제 다루기 어려웠던 문제들이 수면 밑에 있다가 이제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역학관계가 바뀌는 시기가 이제 갱년기 전후 혹은 50 전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되게 보면 특히나 한국은 더 그런 것 같은데요. 남자분들은 되게 어떤 일에 이제 밖에서 올인하고, 뭐 여자분들은 대체로 보면 여자분들은 이제 양육이나 아이들 교육에 올인을 하다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면 각자한테 의미 있는 뭔가에 열중을 하면서 20년, 30년
그 가정 내 혹은 부부 사이 있었던 문제가 수면 밑으로 이제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진작에 이제 깨졌을 가정들도 네. 한국 같은 경우는 20년, 30년 어떤 면에서는 견고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병적인 구조죠. 그러니까 문제가 분명히 상당히 있는데 서로 그거를 말하자면 회피하거나 보지 않는 상태에서 20, 30년이 잘 가기 때문에 네. 그러다가 이제 뭐 퇴직을 하거나 해서 갑자기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자녀가 독립을 하게 된다든가 해서 이제 두 사람만이 남게 되면 기존의 어떤 그 수면 밑에 있었던 어떤 뭐 갈등이나 어려운 문제, 일종의 휴전 상태처럼 20, 30년 있던 문제들이 갑자기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게 다루기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그게 애초부터 해결됐던 문제면 당연히 수면 위로 그렇게 올라오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해결하다만 혹은 해결이 어려웠던 문제들이 되게 수면 위로 다시 너무 오랜만에 20, 30년 만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부부 사이 대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서로 전혀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맞아요. 대화가 시작이 되면 제가 네. 보기에는 그냥 제 어떤 이미지랄까요? 이거는 그 사각이링에 둘 다 그냥 저기 맨손으로 올라가서 그 격투를 하는 거라 사실은 크게 다르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예.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서로 잘 해보려고 하다가 더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자신의 죽음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부모님과의 이별, 부모님의 죽음, 조금은 좀 연습을 해둬야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근데 뭐 그럴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네. 사실 현실적으로 이건 닥치기 전까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저도 사실은 제가 집안 어르신 분들 그 세 분 돌아가시는 거를 제가 이제 경험을 했는데요. 예, 근데 이미 그렇게 어느 정도 겪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예, 그거는 그거대로 할머니 돌아가실 때는 할머니 돌아가셨던 대로, 그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아버지 돌아가신 대로 전혀 제가 경험하지 못했었던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그때 이제 처음 느꼈고 미리 준비한다라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예. 다만 그냥 제가 최근에 더 계속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부모님이든 누구든 뭐 나도 마찬가지죠. 네. 내 스스로도 세상에서 사라지지만 결국에 관련된 어떤 의미는 분명히 남는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의미는 그 관계 안에서 굉장히 개별적이고 고유하게 경험을 했던 거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 뭐 좀 낫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차피 부딪혀서 내가 그 힘든 감정들을 어쨌든 그 힘들더라도 좀 겪어야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엄마와 작별한 게 21년째인데도 네. 책상에 엄마 사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그리움이나 상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또 힘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엄마 네. 사진을 네, 예. 본다라는 네. 게. 근데 많은 세대들이 항상 자기네들이 낀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네. 껴있다고 네, 하는데 예. 부모를 반드시 부양했어야 되는 봉양하는 이제 마지막 세대이기도 하고요. 예. 절대 자녀한테 부양을 기대할 수가 없는 첫 세대. 네. 근데 억울함과 더불어 또 불안감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 자식도 안 돌볼 텐데 나는 나를 어떻게 책임지지? 우리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지? 네. 또 배우자도 뭐 쭉 같이 손 잡고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되지? 네. 뭐 이런 것. 그다음에 억울함도 있거든요. 나는 네. 모셨단 말이에요. 뭐 그렇죠. 이런 거.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 억울함을 조금이나 좀 해소할 수 남들 다 그렇게 살아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좀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저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히 한국적인 좀 특수한 부분도 그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지금 한 5, 60대 정도는 그 앞 세대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경제적이고 물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데요. 네. 또 조금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삶의 의미랄까요? 이런 네. 측면에서 그 앞 세대는 말하자면 전쟁이나 굉장히 절대적인 가난을 경험한 맞아요. 세대지 빈곤.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 앞 세대는 예를 들면 생존, 뭐 맞아. 서로 뭐 어떤 사회 공동체 의식이니 뭐 배려니 사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등한시되거나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그 서바이벌 하기 힘들었던 그렇죠. 예, 세대인 네, 셈이고 어쨌든 서로 경쟁해서 음. 살아남고 그리고 뭐 경제적인 거 그리고 살아남게 되면 그게 이제 그 세대는 거의 유일한 다들 이제 삶의 의미였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50 전후 후세대들은 다른 어떤 의미에 대한 다양한 어떤 니드가 굉장히 높은 세대고요. 그렇죠. 근데 50대 혹은 60대 지금 이 세대는 뭐 남녀 공통이 그 앞 세대로부터 그런 최소한 의미 면에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속담에도 우리 국간에서 인심난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꼭 인심이라는 게 뭐 글자 그대로의 뜻은 아니고요. 이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라는 측면에서 우리 앞 세대는 그냥 거의 유일한 삶의 의미가 생존이었는데 5, 60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전부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앞 세대로부터는 다른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네. 뭐 흔히들 옛날 어른들 뭐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은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데 뭐 배부른 소리. 맞아요. 예.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릴 예, 때. 예.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고생이야. 뭐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 현실적으로도 그렇지만 마음 면에서도 굉장히 가난했던 거죠. 삶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다른 어떤 생존 외에 먹고 사는 문제 외에 다른 거에 대해 생각하거나 추구하는 거를 배부른 소리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그렇죠. 근데 5, 60대는 그런 면에서 어떤 삶의 다른 의미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네. 앞 세대로부터 배우지도 못했고 경험도 못했고 내지는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부정당한 그런 세대이고 반대로 이제 뒷세대들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세대인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사실 굉장히 좀 끼어 있고 찡겨 있는 세대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일 수밖에 일단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거를 혼자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러네요. 어려운 일 예, 수밖에 예, 없을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상황이 그렇다라는 걸 우선 내가 인식하고 알고 받아들이는 게 우선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맥락에서 결국에 내가 죽도록 일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 교육이나 양육에 올인했던 동안에 뭔가 내가 잊고 있었던 거, 뭐 지금 말씀드린 다른 어떤 삶의 의미들이 뭐가 있을지, 그리고 그거는 뭐 꼭 대단한 게 돼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자기만의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 거, 이거는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견디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것이 예전부터 나왔던 네. 뭐 엠프티 네스트인가요? 네, 뭐 예. 있지만 요즘 또 이거에 굉장히 맥못 추는 후배들이 꽤 있어요. 네, 예. 근데 이것도 50대 무렵이 제일 좀 심한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뭐 늦게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예. 이 50에 찾아오는 빈둥지 증후군은 그 둥지에 뭐를 집어넣어야만 좀 그나마 덜 아플까요? 뭐 제가 이제 비슷한 말씀 드리긴 했지만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선은 좀 인식하는 게 좀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예, 예. 말씀대로 되게 그런 경우에 그 허전함이나 공허감을 잊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네. 혹은 삶의 어떤 외동화줄처럼 말씀하신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그게 뭐 자녀가 됐든 일이 됐든 뭐가 됐든 본인 삶의 의미의 어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저기로는 미닝풀리스라는 영어 단어를 가져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이고 어떤 인생론적인 그런 의미 말고 그냥 각자한테 의미 있게 느껴지는 거 그리고 이게 잘 될 때는 그게 내 인생이 뭐 어떤 의미인지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그렇죠. 상태에 뭐 자녀 키우면서 이 자녀 양육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뭐 생각하면서 사실 키우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각자한테 의미 있는 거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 자녀 양육 혹은 회사 일, 성취 이런 것들이 외동화줄처럼 뭐 20년, 30년 작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외동화줄이 갑자기 끊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 뭐 소위 얘기해서 사람들이 이제 멘붕 상태에 빠진다든가, 그다음에 그 상황을
도저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굉장히 낯선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게 본인 삶에서 어떤 말 그대로 의미였는지, 의미인가. 어떤 그게 진짜로 외동화줄 같은 역할을 했는지, 예, 그런 어떤 의미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외동화줄이었다고 한다면 너무 급하게 혹은 말씀드린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또 다른 지푸라기를 잡듯이 그렇게 하시려고 할 게 아니고 일단은 한번 멈추고 예, 정말로 이제 앞으로 남은 동안에 내가 어떤 거를 조금 더 내 삶에서 의미 있게 느껴지는 걸로 삼을지 예, 그거를 생각을 해보는 게 제 생각에 두 번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자녀들한테도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그 비극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네. 예를 들면 고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에 굉장히 네. 사실 악명 높았잖아요. 시집살이. 뭐 요새는 조금 덜하긴 한 것 같은데 오히려 덜하지만 사라지질 않았죠. 예. 그리고 뭐 그 시어머니들 가끔 말씀드리면 요새는 이제 반대로 뭐 며느리 눈치 내가 본다는 며느리 듯이 집살이란다 뭐 네, 이렇게 그런 하더라고요. 경우는 많긴 네. 한데 어쨌든 옛날에 한국의 그 악명 높은 고부 갈등 물론 이걸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는 시각은 예를 들면 말씀하신 그럴 때 빈둥지 증후군이 생기려고 하거나 네. 생기고 난 직후에 네. 이런 미닝플리스나 의미 있음의 그 공백이 굉장히 크게 생기는데 그 공백을 기존에 채우던 그 예를 들면 아들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죠. 거의 아들이 본인 삶의 유일한 의미가 됐던 시부모의 경우에 그거를 사실은 놓지 못하면 그리고 그걸 놓게 되면 말씀드린 외동화줄처럼 본인 삶이 갑자기 나락으로 빠지거나 붕괴될 수도 있는 어떤 두려움을 되게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그런 분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인식을 잘 못하죠. 왜냐하면 네. 그게 끊어져야 어쨌든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끊어지기 전에 이제 계속 놓지를 못하게 하는 거고 놓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말씀드린 이제 아들을 못 놓으면 뭐 며느리도 같이 못 놓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는 그 시집살이의 제가 생각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그런 어떤 삶의 외동화줄 같은 의미를 놓지 못하는 어떤 시부모가 어떤 면에서는 그 아들 부부의 삶의 의미를 말하자면 그 소위 하이제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비행기 저기 납치하는 것처럼 사실 제가 보기엔 좀 그런 의미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본인들도 사실은 문제가 생길 수가 많지만 더 그 대가를 치르는 거는 아들 부부가 그렇죠. 대가를 치르는 네.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의미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때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한국의 고부 갈등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저희 선배 세대들이 이제 생존에 목숨 걸던 세대였다면 이제 100세 시대의 딱 중반인 50을 넘은 우리들에게는 의미를 찾는 것, 너의 의미, 당신의 의미가 아니라 나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는 말씀 참 와닿았습니다. 50대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강은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